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한국 증시 이대로 투자를 해야 하는가, 이대로 뭐 종목을 사도 되는가, 매매를 좀 해도 되는가. 일단은 사실상 지금 한국 증시에서 수익을 내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사실상 이제 올라갈 때는 그렇게 큰 폭으로 오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오히려 반대로 이제 빠질 때는 굉장히 좀 큰 폭으로 빠지는 경우가 좀 굉장히 많아요 지금. 그래서 참 수익 내는 게 거의 뭐 불가능하다, 거의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뭐 그 전부터 계속 말씀을 좀 드렸어요. 제가 이제 카카오 TV 하고 이제 이 로켓 카톡방을 좀 운영을 하면서 그 전부터 계속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 제가 시장에 대해서는 이번에 반등 나올 때 비중을 좀 줄이시고, 좀 줄일 수 있는 종목들은 줄이고, 여러분들이 좀 현금 확보할 수 있는 종목들은 최대한 좀 현금을 챙겨서 가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거의 이제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굉장히 안 좋은 병에 굉장히 찌들어 있는데, 그 병이 언젠가 이제 터지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한국 증시 이대로 괜찮은가, 투자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린다라고 하면, 월요일에 굉장히 크게 갈림길이 나올 거예요. 일단은 우리 매수를 해놨었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저는 월요일날 반등이 나오면 일단 정리를 할 겁니다. 주식은 대응, 예측이 아닌 대응이기 때문에 이 올라간다라고 예측을 한다, 뭐 떨어진다라고 예측을 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이제 대응을 하는 게 이제 주식인데, 저는 하락 쪽에 이제 확률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상승보다는.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은 이 불확실성이 있는 부분들이 미국 대선이 있어요. 굉장히 이런 불확실성이 증대가 되는 상황이죠. 이제 트럼프 표가 42표, 그 다음 바이든이 52표 정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부동층 비율이 7% 아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거인단이 535명 확보율, 그 다음에 우편 투표와 이제 뭐 재검표를 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누가 당선이 되느냐, 그거는 사실 의미가 없어요. 트럼프가 되면은 뭐 증시가 올라가고, 뭐 조 바이든이 되면은 뭐 증시가 떨어지고,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이 실질적인 악재를 찾아야 돼요. 이제 미국 대선이라는 건 사실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화요일이면 결정이 나죠. 11월 3일이면 결정이 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미국 증시나 이렇게 이제 조금이나마 반등은 나오겠죠.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가장 위험한 부분이 뭐냐면 코로나에 대한 확산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신규 확진자가 하루에 50만 명이 넘었어요. 그리고 미국만 하루에 지금 10만 명 가까이 육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루에. 게다가 이번에 또 헬로윈데이여서 막 미국도 난리죠 지금. 할로윈데이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열심히 파티를 즐기는, 이제 국내도 그랬죠 지금. 사실 다행스럽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이제 이 코로나에 대한 조치가 굉장히 좀 잘 되고 있다 보니까 이 걱정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덜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이번 3분기에 의외로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뭐 현대차도 그랬고 삼성전자도 그랬고, 특히나 미국의 공룡급에 속하는 기업들, 이 대기업들의 실적이 나쁘지 않게 나왔다라는 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제 뉴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봉쇄를 한다라는 얘기가 딱 나오자마자 도로고 뭐고 도시에서 700대의 차량이 빠져나가느라고, 봉쇄 조치 때문에 700대의 차량이 빠져나가느라고 굉장히 좀 차가 빽빽하게 막혀 있는 그런 현상들이 또 발생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봉쇄 조치를 좀 강하게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앞으로 또 봉쇄 조치에 대한 그런 이제 얘기들이 계속해서 속속히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크게 2차 유행이 좀 일어날 수가 있는 그런 이제 지금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잠깐만요. 이게 안 들어와지나? 들어와지는데? 들어와지는데? 그래서 이런 봉쇄 조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그 악재로 오고 있는 상황이고, 또한 이제 더블딥 우려감 있고, 그쵸? 더블딥에 대한 우려감이 현실화가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 같은 경우에도 4분기 BIS 지수가 부정적으로 지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대차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3월 달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주가도 많이 올라갔어요. 근데 앞으로의 계속해서 뭔가 발전이 있어야 되는데, 주가가 더 올라가려면 이제 그런 발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4분기에 대한 그런 그 실적에 대한 우려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시장에서 종목들이 올라가기, 그리고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번에 주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이슈들 때문에 미국장을 보시면은 이 미국장이 폭락을 했어요. 오늘 이번에도. 그래서 나스닥, S&P 500 지수, 다우존스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세를 좀 보였습니다. 변동성도 이제 이 대통령 대선에 대한 이런 불확실성, 재선에 대한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주가 굉장히 많이 밀렸었고, 그리고 그동안 트럼프가 이제 뭐 세금이라든지 이런 것들 되게 싸게 받았었죠. 이제 대기업이라든지 뭐 중소기업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올라가고 종목들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잘 돼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미국장은 굉장히 올랐었는데, 지금 이제 앞으로는 좀 달라지는 게 뭐냐면 이 코로나에 대한 확산 때문에 이 기업들의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조금 안 좋게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실상 이제 높은 세율을 좀 받으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다음에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좀 그동안은 좀 친환경적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밀고 나갔다라면, 조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자들은 이제 좀 세금 많이 내라, 뭐 이런 식이죠. 사실 정치가 이제 들어가고 있는 부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조 바이든 표가 또 우세하기도 하고 사실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미국 시장 같은 경우가 많이 뭐 폭락을 한다라면 국내 시장 같은 경우도 영향이 있겠지만, 국내 시장과 미국 시장은 좀 다르게 봐야 되는 게 뭐냐면, 그동안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올라갔었어요. 사실상 계속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 증시가 그렇게 올라간 거에 비해서 우리 코스닥과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올라가질 못했어요, 사실. 그거에 대한 부분들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투자라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한 요건들 굉장히 잘 만들어 놨었는데,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렵게 가고 있는 상황이고, 다음 주 증시가 정말 이제 딱 고비인 게 뭐냐면은, 다음 주쯤 되면은 이제 양도세에 대한 그런 유예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런 것들이 확실하게 좀 결정이 난다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양도세를 2023년까지 이제 10억으로 계속해서 유지를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가 나온다. 기재부나 이제 정부에서 발표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렇다고 해서 한국 시장이 막 폭등을 하진 않아요. 사실. 일시적인 좀 상승, 반등은 보여주겠지만 그 이상 올라가기는 저는 힘들다고 봅니다. 지금까지는 좀 그 이상 올라가 줄 것으로 저도 판단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미국이라든지 이런 전 세계적인 세계의 증시를 보면은요, 절대적으로 우리나라가 뭐 양도세를 2023년까지 뭐 연기를 한다라고 해서 이 시장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일시적으로 또 반등으로 끝날 거고, 미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악재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승하기가 좀 굉장히 어렵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악재만 굉장히 가득한 거의 뭐 그냥 병원입니다. 병원. 굉장히 병들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 신용잔고예요. 신용잔고.
이제 예탁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3월 달부터 꼭지점 찍었을 때, 꼭대기 찍었을 때 거의 한국 시장에 이제 유동성 자금이 78조, 72조, 78조가 들어왔어요. 근데 지금 꼴랑 여기서 이제 위에서 쏟아져서 나왔던 물량이 13조에서 18조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절반도 안 쏟아졌단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절반도 매도세가 안 나왔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규로 유입을 하고 우리 젊은 이제 세대에서 주식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출 받거나 뭐 스탁론을 쓰거나 신용, 그쵸? 뭐 시장이 좋다고 하니까 뭐 신용도 쓰기도 하고, 현재 뭐 반대 매매가 어느 정도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아직까지 제가 봤을 때는 반대 매매, 이제 지수가 어느 정도 좀 빠지면은요, 반대 매매가 정말 무섭게 나올 거예요. 게다가 개인들이 금요일 날 1조 8천억을 샀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도 1조를 넘게 샀죠. 그래서 개인들만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개인들만 매수를 하고는 있지만 이 고객 예탁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처럼 이제 뭐 60조가 넘어간다라든지, 그러니까 유동성 자금들이 들어오고 있지 않다는 소리입니다. 오히려 매도세가 굉장히 좀 강하게 나와 있고, 그다음에 계속 기존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우리 카톡방에서도 말씀드렸죠. 적극적인 투자는 절대로 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계속 몇 주 전부터 이제 말씀을 좀 드렸었고, 저희 이제 방에서도 그 유료 방에서 회원분들도 제가 뭐 적극 추천은 안 드렸어요. 종목을 막 적극적으로 막 사라 얘기도 안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현금 확보가 50% 이상은 또 돼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또 인버스는 굉장히 크게 또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인버스는 14일날 처음 이제 추천을 했었던 때가 이제 14일이에요. 14일. 요날 이제 추천을 처음 드리고, 요날 이제 매집 또 했고, 그쵸? 그러고 나서 이제 뭐 거의 지금 보면은 5% 이상, 뭐 10% 이상 이렇게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은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기보다는 정말 수익 내기가 어려워요, 시장이.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 알고 계시겠지만 수익 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계속해서 좀 보수적으로 대응을 해야 됩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이런 악재들과 정말 안 좋은 이슈들만 시장에 가득 들어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월요일날 딱 승부를 띄운다고 말씀을 드렸던 게 이제 뭐 코리아나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저는 뭐 크리스탈 신소재야 뭐 아직까지는 잘 버티고 있고 매수가 위에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이런 것들까지도 만약에 이제 못 올라가고 이제 월요일날 하방 쪽으로 좀 방향을 얘가 잡는다, 증시가 이런 식으로 하방 쪽으로 방향을 잡는다라고 하면 저는 종목들 또 다 정리하고 인버스를 추천을 드릴 거예요, 저는. 차라리 인버스라든지 이런 것들로 순수하게 우리 이제 자금들을 좀 방어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기존에 지금 뭐 몇 종목 추천드리진 않았지만, 이게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월요일날 뭐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왔는데, 시장이 좀 반등이 나왔는데, 이제 양도세에 대한 이유가 있으니까, 양도세에 대한 이슈가 있으니까, 그거를 만약에 2023년도까지 이제 연장을 시키겠다, 10억을 그냥 그대로 가겠다라 그러면은 지수 같은 경우는 21선까지는 올라와 줄 겁니다. 단기적으로 반등은 줄 거예요. 그래서 저 반등폭을 이용해서라도 좀 정리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만약에 시장이 좀 양도세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 좀 이제 기재부라든지 정부에서 또 그대로 3억으로 가겠다라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좀 또 현금 확보를 해서 좀 현금 쪽의 비중을 굉장히 또 확 실어 놓으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이제 뭐 손실을 보더라도 항상 얘기를 드리는 게, 이 주식이라는 거는 대응을 잘 하면은요 반드시 수익을 낼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이게. 그러니까 시장이 안 좋을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적을 때는 잠시 피해 있다가, 확실하게 이길 수 있는 시장에서는 매매를 한다라고 하면은 확실하게 이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 계속해서 좀 이 보수적 계속 얘기를 드렸다시피 월요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적극적인 투자를 하기엔 좀 힘들 것 같고요. 아무래도 뭐 양도세에 대한 부분들이 좀 이제 그냥 10억 그대로 가겠다라 그러면은 시장은 반등이 나오겠지만, 그 반등폭을 이용해서 저는 종목을 정리를 할 겁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뭔가 봉쇄 조치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계속해서 좀 악재가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굼고 있어요, 되게.
이제 골맞던 게 터지면은 이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당분간은 이 급락을 또 피하지 못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요. 또 하필이면은 이 헤드앤숄더가 완성이 돼가고 있다라는 거, 그쵸? 여기서부터 어깨, 머리, 어깨, 딱 이거거든요. 이제 원래 여기까지는 지금 반등이 나와줘야 되는 게 중요한 거였는데 여기까지도 반등을 못 준다라 그랬을 때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월요일부터는 좀 깨고 내려갈 겁니다. 이제 밑으로 700포인트는 깨져야 이제 우리가 좀 적극 매수를 할 수 있는 바닥 구간에 좀 진입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대응을 좀 하면서 여러분들이 좀 보수적으로 가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코스닥뿐만이 아니고 코스피도 마찬가지예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 지금 박스권을 좀 잘 유지는 해주고 있는데 이 박스권을 깨고 내려갈 확률이 80% 이상입니다. 이거는 얘는 반등도 안 줄 수도 있어요. 코스피 쪽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좀 여러분들이 조심조심히 매매를 좀 하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월요일날, 그러니까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가 시장이 방향성이 결정이 되는 주예요. 정말 중요한 한 주고, 우리가 종목을 이제는 매수를 하더라도 제가 그동안 뭐 휘닉스 소재라든지 이런 것들 뭐 단타를 드렸었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소액으로밖에 접근이 안 됩니다. 휘닉스 소재도 뭐 요날 29일날 뭐 추천을 해서 우리가 1,000원 아래에서 사가지고 이제 수익을 냈는데, 이런 종목들 말고는 사실상 시장에서 수익 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이게 우리뿐만이 아니고 다 똑같아요. 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대처를 남들보다 좀 빠르게 해야 여러분들이 또 바닥에서 좋은 종목들, 정말 이제는 사실 한국 시장이 정말 매력이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외국에 있는 기업들에 비해서 정말 뒤처지지 않는 기업들이 정말 많아요. 한국 시장에. 근데 문제는 그런 종목들이 하필이면 한국 시장에 상장이 됐기 때문에 강한 상승세는 뭐 보여주면 종목들도 있었겠지만 보여주지 못하는 종목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종목들 위주로 우리가 시장이 빠질 때 오히려 기회를 삼아서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11월 달하고 이제 11월 달이죠. 11월 달하고 12월 달 초는요. 연말과 연초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좋은 종목들을 매집을 해가는 시기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시장이 계속 제가 지금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뭐 폭락이 나오는 거 아니냐 뭐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 주식이라는 게 항상 오르막길이 있으면요 내리막길도 있는 거예요. 내리막길이 있다가 또 내리막길에서 이제 좀 어느 정도 진정이 되면 또 다시 또 산을 올라가고 하는 그런 이제 쉬어가는 그런 그림들이 나오는데, 이번 시장이 11월 달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11월 달 시장. 그래서 그런 말씀을 좀 미리 드리고 싶고요. 사실 오늘 뭐 방송을 안 하려고 했었는데 미리 요렇게라도 좀 도움을 미리 드려야, 말씀을 좀 미리 드려야 여러분들이 또 미리 또 대처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만약에 아침에 뭐 하락할지 상승할지 그건 두고 봐야겠지만, 아침에 만약에 상승 시세를 좀 준다, 시장이 상승하는 그런 양봉들을 좀 만들어준다 아침에, 그러면은 무조건 이 상승을 이용을 해서 비중은 줄여둘 생각입니다. 저는 뭐 우리 그동안 있었던 뭐 크리스탈 신소재, 코리아나 뭐 파워로직스, 이치환불, 그쵸? 이런 종목들은 비중을 확 줄여야 된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끌고 가더라도 그 이후에 끌고 가더라도 비중을 줄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인버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월요일날 아침에 눌림이 나왔을 때 오히려 매수를 좀 노려보시는 거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대신에 인버스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확실히 밀리는 걸 보고 우리가 매수를 들어가도 안 늦어요. 워낙에 인버스가 지금 바닥 구간에 있기 때문에 12,000원에 있었던 주가가 보시면 12,000원에 있었던 주가가 4,000원에 와 있어요. 지금 3월달 이후부터 시장이 계속해서 폭등을 하면서 지금 이 4,000원 구간에 와 있는데 정말 많이 빠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구간은 현재 우리가 좀 노려볼 수 있는 바닥 구간이고, 여기서 이제 눌림목 나왔을 때 시장 지수를 좀 방어를 한다라고 해서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목표치 같은 경우에는 241선 6,000원 전후까지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버스 같은 경우를 차라리 오히려 월요일날 종목의 비중을 좀 줄이고 좀 보수적이고 좀 방어적으로 좀 수익을 안전하게 좀 낼 수 있는 쪽으로 좀 방향성을 좀 돌리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나,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정말로 정말로 수익 내기가 어려워요. 정말로. 그거는 모든 전문가들, 유명하신 분들 다 똑같습니다. 정말로 수익 내기가 어렵고요. 대신에 주식을 잘한다라고 이제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은 누구보다도 더 빠르게 이런 하락에 대한 이런 징조를 예측을 하고 예상을 하고 안전하게 종목을 좀 끌고 가고 안전하게 좀 매매를 한다라는 그런 부분들, 미리 남들보다 한 발 빠르게 대응을 한다라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좀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고, 이제 기회가 오는 시기가 또 중요하죠. 도대체 기회는 그러면 언제 오느냐. 자, 지금 미국장이 정말 많이 빠지고 있어요. 미국장이. 그 미국장을 이끌었었던 공룡, 이 대형주들의 하락폭이 굉장히 커지기 시작을 합니다. 변동성도 굉장히 커지기 시작을 하고요. 얼마 전에 한 2주 전인가 1주 전에 이제 제 방에 계신 이제 가입하신 회원분 한 분이 이제 대표님 미국 주식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저는 미국 주식을 좀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적이 있는데, 미국 주식 팔라 그랬어요, 제가. 팔고 나중에 다시 재매수를 해도 늦지 않으니까 일단은 좀 파세요라고 이제 얘기를 드려서 이제 정리를 쭉 하셨는데, 그때 다행이죠, 사실. 그때 정리하고 나서 좀 올라가긴 했습니다. 시장이 올라가긴 했었는데, 결국엔 지금 보면은 엄청나게 크게 이제 시장이 좀 밀려 있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 미국장 같은 경우에도 딱 보면은 어딜 지켜줘야 되냐면 지금 이 바닥 구간에 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구간에. 이 구간을 좀 어느 정도 지탱을 해줘야 올라갑니다. 올라가 줄 수 있는 그런 상승 여력이 생겨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가능성이 있어요. 가능성. 무슨 가능성? 반등입니다. 반등일 뿐이에요. 반등. 왜냐면 코로나의 확진자가 하루당 이제 10만 명을 육박을 하기 때문에 반등의 가능성이에요. 또 이제 봉쇄 조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미국에서도 행해질 때는 당연히 주가는 빠지겠죠. 아래쪽으로 빠질 확률이 높겠죠. 그러니까 반등의 가능성을 줄 수 있는 자리에 진입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장은. 뭐 S&P 500도 그렇고 지금 뭐 나스닥도 그렇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좀 더 빠져야겠죠. 아무래도 이 하락에 대한 부분들이 여기니까 얘는 더 밀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딱 이 자리에 지금 위치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가능성은 있다. 다음 주 미국장 같은 경우에는 반등의 가능성은 있지만, 여기서 반등이 안 나오고 아래쪽으로 깨져버린다라 그러면은 미국도 11월 달은 큰 폭의 하락세를 좀 피하지 못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물론 코로나에 대한 이런 대처라든지 이런 건 잘했지만, 국내 증시 정말 매력은 있지만 양도세라는 그런 계속 고질적인 악재가 남아있고, 다음 주 되면은 이제 기재부나 정부에서 뭔가 좀 발표가 나오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시장은 정말로 우리가 마지막으로 좀 시장에 대해서 종목들을 좀 대응해 볼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 시장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는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